자, 이번 파트는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표시하는 방법이야. 자, 우선 원리부터 한번 설명하고 올 테니까 그걸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어떤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자, 뭐였어? 첫 번째, 직선이 지나는 점, x1, y1이라고 놓고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한다면 y는 자, 기울기라고 쓰고 x-a에 플러스 b라고 쓰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었지. 자, 그런데 이거를 벡터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래. 자, 봐봐. 어떤 직선이 지나는 점, 그게 x1, y1이라고 주어졌어. 자, 그럼 기울기 역할을 해주는 거를, 자, 에서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 자, 이거를 d 벡터라고 놓고 성분 표시를 한 걸 a, p라고 했을 때,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노란 직선이 요 d라는 벡터와 평행하다. 자, 그 평행한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즉, 조건이 뭐냐면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d 벡터와 성분 표시한 게 a, b라고 했지? 이거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자, 기울기의 역할을 d 벡터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의 역할을 해주는 벡터를 이제 방향 벡터라고 불러. 자, 원리를 잘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노란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놔. 자, 뭔지 보니까 그냥 편의상 P라고 내볼게.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겠지?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요 x, y의 자취가 노란 직선이야 라고 봐. 그럼 요 점을 편의상 A라고 했을 때 지금 주어진 조건이 x1, y1을 지나면서 요 d 벡터와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배웠던 조건 생각해 보면은, 자, P에서 A로 가는 어떤 벡터를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써볼까? 자, A에서 P로 가는 벡터랑 D 벡터는 어쨌든 둘이 평행하다라는 건 알지? 자,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x, y 점 P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성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로 바꿔보자. A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P로 간다라는 게 성분 표시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5A 벡터 플러스 5P 벡터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5A 벡터가 요거 x1, y1 성분 표시하면 마이너스에 x1, y1 플러스 5P는 그냥 xy인 거니까 정리하면 x-x1, y 빼기 y1이라고 한 게 성분 표시를 한 거야. AP 벡터에. 그럼 D 벡터는 이미 A, B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둘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자, 요 벡터와 A, B라는 벡터에 어떤 실수배를 했을 때 둘이 크기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게 벡터의 평행 조건이지, 이미 방향은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 t를 곱했을 때 크기까지 같아지는 t가 존재한다라는 게 평행이거든. 물론 t가 얼마인지는 모른다. 자, 따라서 얘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워보면은 x-x1이 at, y-y1은 bt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고, 자, 나는 얘를 가지고 x, y의 관계식을 구할 거야. 자, t가 그럼 공통인 변수지. 따라서 여기를 t는 이라고 표시하면 a분의 x-x1이라고 써지고, 자, 밑에도 t는 b분의 y-y1이라고 써지겠지. 그럼 어차피 et나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결론 뭐라고 써진다?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이걸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자, 그럼 뭐 매번 이렇게 유도하기 힘드니까. 자, 이제는 이제 조금 스킬처럼 봐봐. 자, 여기서 A, B가 뭐였어? 기울기의 역할을 해주는 평행한 벡터, 즉 방향 벡터, 그게 A, B였고 x1, y1이 요 직선이 지나는 점이었지. 그치? 따라서 이렇게 방향 벡터를 분모에 써주고 지나는 점을 x1, y1을 써주면 이게 바로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요 꼴을 기억해 놓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자.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자, 요 1번 방식에 의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잘 안 써. 굳이 헷갈리기도 하고 활용도도 좀 별로 없다. 그래서 요 방법을 기억해 놓는다. 자, 선생님 방금 설명한 게 이 방법이야. 자, 그래서 결론 바로 볼게.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이 벡터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한다면, 자, 평행한 벡터의 성분을 분모 자리에 a, b라고 써주고 지나는 점을 가지고 x 빼기 x1, y 빼기 y1이라고 써주면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 꼴을 잘 기억해. 알겠지? 자, 그럼 좀 밑에 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 한번 봐봐. 1,2라는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어떤 벡터의 평행한 직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는 써놓고 평행한 벡터를 마이너스 3, 4를 분모에 써주고 지나는 점을 가지고 x-1, y-2라고 써주면 얘가 곧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꼴이 되는 거야. 자, 뭔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준다. 알겠니? 따라서 벡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첫째,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고, 둘째, 기울기의 역할을 해주는 벡터. 자, 얘를 무슨 벡터라고 부른다? 방향 벡터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자, 현재는 XY축만 가지고 하니까 사실 이 방법이 별로 의미는 없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되니까. 근데 공간에서는 기울기의 역할을 해주는 값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공간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렇게 벡터를 가지고 구하게 돼. 거기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봐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내가 직접 방향 벡터를 찾으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1,-3이라는 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려고 했다.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지나는 점이라고 보자. 그러면은, 자, 요 A를 지나는 한 점이라고 볼 거야. 그럼 이제 방향 벡터를 표현할 건데, 자,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싶지? 따라서 뭐 요 직선 위에 A가 있고 B가 있는 거니까 뭐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고 하든 B에서 A 방향으로 간다고 하든 상관이 없겠지. 따라서 그냥 A, B를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 어떻게? A 위치 벡터로 먼저 바꿔줘야겠지? AO 플러스 OB니까 결론 마이너스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라고 할 수 있고, 자, 이걸 가지고 A좌표, B좌표 있으니까 성분 표시하면 결국 B에서 A를 빼는 것과 같은 표현이 돼서 이렇게 빼면 1,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 2가 되겠지? 이거를 방향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어차피 이 벡터는 방향만 나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1,2라고 하든 뭐 이거 여기다 어떤 실수를 곱해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 방향만 맞으면 돼. 그럼 얘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표시하면 이게 방향 벡터인 거니까, 자, 우선 꼴 만들었고 방향 벡터를 분모에 이렇게 써주고 지나는 점을 A라고 한다면 x-1,
y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얘가 바로 내가 찾는, 즉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뭐 똑같다는 거 알겠지? 자, 요 꼴 잘 기억해 놓고 그럼 실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필수 유형 15번 봐봐. A라는 점을 지나 그러면서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래. 자, 평행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 말은 자, 얘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갖고 풀어도 돼. x, y니까. 그런데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꼴로 본다면 자, 직선 방정식의 기본 꼴이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 자, 이때 x, y의 개수를 1로 만든 상태에서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걸 지나는 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3이 있잖아. 그러면은 양변을 6으로 나눠주자. 그럼 여기는 6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6 나눠주면은 자, 6 나눠주면은 분모가 2인데 내려와서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3이라고 쓰자. 자, 여기가 6이 아니지? 여기가 3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럼 자, 얘를 이제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꼴로 바꿨더니 자, x 개수 1, y 개수 1인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 아, 방향 벡터가 3, 마이너스 2이고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 3인 직선의 방정식이었구나. 그런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방향 벡터가 동일하겠구나. 그러므로 내가 찾는 건 2, 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3,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 뜻인 거야. 따라서 자, 벡터를 이용한 직선 방정식 꼴 방향 벡터를 분모에 이렇게 써주고 지나는 점이 2, 1이면 x-2, y-1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물론 이거를 뭐 정리까지 해도 되는데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다. 자, 알겠지? 그래서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기본 꼴 기억하고 기울기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방향 벡터다라는 것 기억을 하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꼭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표시할 때 그 직선과 평행한 벡터만 가지고 풀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자, 법선 벡터, 즉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잖아. 법선 벡터가 주어져도 어쨌든 관계식을 세울 수는 있다. 자, 그 원리도 한번 봐봐.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봅시다. 자, 같은 원리. 자, 이렇게 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지나는 한 점은 무조건 필요해. 그게 x1, y1이라고 봐. 자, 아까는 평행한 벡터, 방향 벡터를 가지고 구했잖아. 자, 이번에는 평행한 벡터가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과 수직인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자, 이거를 자, v라고 써줄게. v 벡터 그거를 a, 또 b라고 놔보자. 자, 그럼 요 v 벡터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자, 어쨌든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 p라고 놓고 이거를 x, y라고 했을 때 x,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돼. 그렇겠지?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자, a에서 p로 가는 벡터와 그 다음에 v 벡터가 서로 수직 관계야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점 P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한다. 자, 쉽게 보자. AP 벡터, 뭐 성분 표시하는 건 아까 배웠지? 결국 AUOP니까 P에서 A를 뺀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X 빼기 X1, Y 빼기 Y1이라고 쓴 게 AP 벡터야. 자, V 벡터는 A, B라고 성분표 되겠지. 자, 근데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 자, 두 벡터가 수직이면 이것도 좀 하나의 벡터인 거니까 벡터가 수직이면 자, 내적이 0이다 라는 거 배웠지.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냥 이제 봐봐요. 전개해. a의 x-x1 더하기 b의 y-y1은 0이야 라고 쓰면 이게 또 xy의 관계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a와 b의 역할이 뭐였어? 수직인 벡터. 자, 그래서 수직인 벡터니까 얘를 법선 벡터라고 불러줘. 자, 법선 벡터가 a, b가 되는 거고 지나는 점이 x1, y1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꼴로 구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넘겨볼까? 자, 다시 책 돌아가서 여기 봐봐. 자, a, b, 법선 벡터가 a, b이고 지나는 점을 x1, y1이라고 할 때 얘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자, 아까랑 좀 꼴은 다르지? 자, 꼴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 자, 뭔지 알겠지? 이렇게 방향 벡터가 주어지든 법선 벡터가 주어지든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직접 문제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 자, 필수 유형 16번 보자. 자, 꼴 다 기억해야 돼.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래. 그럼 이 직선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자, 분자가 xy 개수가 1로 만든 상태에서 분모에 있는 2, 3이 바로 방향 벡터가 될 건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벡터와 수직인 거지. 따라서 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법선 벡터가 2, 3이라고 보면 되겠지. 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직선과 수직이거든.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도 수직일 거니까 직선의 방향 벡터를 자체를 갖다가 법선 벡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기본 꼴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자, 2에 지나는 점 x 플러스 1, 3에 y-2는 0이야 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2의 x 플러스 1, 3의 y 빼기 2는 0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물론 전개해서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평행한 벡터가 주어지든 수직인 벡터가 주어지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꼴 잘 기억해. 이게 공간에 가서 그대로 이용된다. 알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꼴을 배웠으니까 자,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야. 자, 이건 원리가 간단해. 우리 앞에서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는 것. 자, 배웠지? 뭘 이용해서? 내적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 방정식이 있어.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겠지?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와 같은 문제가 된다. 알겠지? 자, 이거는 직접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 딱히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넘겨봅시다. 필수 유형 17번 보자. 설마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 못 구하는 거 아니지? 자,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1번은 어쨌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자, 첫 번째 방향 벡터 얘를 마이너스 2, 3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방향 벡터 얘를 마이너스 3, 2라고 한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 알아 몰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 자,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자, 크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2는 4 더하기 3, 3은 9. 이게 이 벡터의 크기고 자, 얘도 3, 3은 9 더하기 2는 4 루트지? 그럼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내적을 구할 수도 있고 성분끼리 곱해서 2, 3은 6 더하기 2, 3은 6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어차피 13이잖아. 13분의 12야 라고 나오겠지.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동일한 원리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자, 이거 자체가 우리 앞에서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A의 x 빼기 x1 더하기 B의 y 빼기 y1은 0이잖아. 이걸 한번 전개한다 생각해봐. AX에 더하기 BY에 더하기 마이너스 AX1과 마이너스 BY1, 이걸 그냥 숫자라고 쓰면은 결국 이런 꼴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요 A와 B의 역할은 원래부터 법선 벡터였지? 따라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전개했을 때 X의 개수, Y의 개수가 곧 법선 벡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2번 봐봐. 첫 번째 법선 벡터가 XY의 개수인 1, 마이너스 1이라고, 두 번째 법선 벡터를 1, 마이너스 7이라고 보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럼 굉장히 쉽겠지. 자, 우리가 원래 미적분 2에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했었잖아. 자, 이제는 법선 벡터를 가지고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알겠지? 이 원리 잘 기억해놔. 나중에 미적분 2와 융합이 된다. 자, 다음 필수 유형 18번도 한번 볼까? 자, 세 개의 직선이 있대. 1번,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하도록. 자, 평행하다는 얘기는, 자, 벡터 방정식이지. 그러면은 첫 번째 L의 방향 벡터가 A, 2라고 볼 수 있고, M은 방향 벡터가 3, 4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도 평행할 거고,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에 실수를 곱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즉 실수배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A는 3t, E는 4t. 그럼 여기서 t 값이 2분의 1일 거니까 A는 2분의 3이야 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두 번째, M과 N이란 직선이 수직이 되도록. 그 말은 M이란 직선의 방향 벡터가 3, 4고 N이라는 직선은, 자, 방향 벡터 볼 때 XY의 개수를 1로 본다고 했지? 그럼 여기는, 자, 이렇게라고 봐야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1, P가 방향 벡터인 거야. 그럼 두 벡터가 수직이란 얘기는 내적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쓰면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4B는 0이야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B값 뭐 금방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다음 필수 유형 19번 보도록 하자. 자, 어떤 점 A가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자, 점 A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 관련돼서, 자, 그거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걸 이제 벡터를 가지고 갈 건데, 자, 원리 잘 봐. 중요해. 특히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왜 중요하다? 공간에서 그대로 이용된다. 알겠지? 자, 보자. 여기 어떤 한 점 A가 있어. 그 다음에 요 직선 L을 편의상 이렇게 놔볼게. 자, A에서 요 L에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요 H란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자, 구하는 원리 잘 보자. 그럼 이 점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이 점은 어쨌든 L이란 직선 위에 임의한 점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벡터를 가지고 직선을 표시했을 때 요 직선 위에 임의한 점 표현하는 방법. 자, 그냥 여기를 어떤 실수 t라고 놔. 그러면은, 자, x는 2t 마이너스 1이라고, y는 3t 더하기 4라고 놓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바로 이 직선 위에 임의한 점이라고 놓을 수 있어.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만약에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그냥 x를 임의의 변수 t라고 놨을 때 y는 2t 더하기 3이라고 놨잖아.
근데 얘도 같은 원리로 하려고 했더니 x에 t를 놔버리면 y 구하기가 너무 복잡해. 그래도 그냥 전체 분수식이니까 t라고 놓고 x, y를 각각 t라는 변수를 표현한 거야. 같은 원리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임의의 한 점 표현하는 방법, 그냥 임의의 변수 t라고 놓고 등호를 성립하는 t값으로 표현하면 돼. 그래서 h란 점을 내가 찾기 위해서 l이라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이 점을 h라고 놔볼게. 실제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h를 찾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이용할 거야. 자, ah를 가지고 내가 벡터 만들 수 있지. 어떻게? AH 벡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에서 O를 갖다가 O에서 H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OA 플러스 OH라고 위치 벡터로 표현 가능해. 그 말은 그냥 H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H에서 A를 빼면 이 t-1은 똑같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3t 더하기 5라고 쓰면 자, 이걸 바로 AH 벡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L이라는 직선은 기본적으로 방향 벡터가 2,3이라는 거 알지? 그럼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 H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H는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AH 벡터와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수직이야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럼 결국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수직이란 얘기고 수직이란 얘기는 내적이 0이 된다라는 조건을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얘와 2,3 벡터에 대한 내적이 0이 되도록 하는 H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전개하면 4t-2 더하기 9t 플러스 15가 되겠지. 그게 0이 될 거야. 계산하면은 13t 더하기 13은 0인 거니까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수선의 발이구나 그 뜻이야. 그러면은 h를 구할 거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럼 마이너스 3, t에 마이너스 3 더하기 하니까는 1이 되겠지. 얘가 바로 h 마이너스 3,1이야 라고 찾는 거지. 자, 수선의 발 구하는 것 좀 복잡하지? 이게 공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래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잘 구해놔. 그럼 이제 AH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이거는 쉽지. 왜? 지나는 점을 A라고 보고 그럼 지나는 점이 0, 마이너스 1이야. 나 방금 AH 벡터 구했지? AH 벡터 구했잖아. 요 t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오니까는 2가 되겠지. 이게 곧 방향 벡터야 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꼴로 만든 다음에 분모에 마이너스 3, 2라고 쓰고 0,1이면 x, y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당연히 내가 구하고자 하는 AH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런데 한 가지 더 구할 수도 있어. 왜? T라는 직선, L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거거든. 근데 이게 AH한테는 법선 벡터가 되겠지? 따라서 법선 벡터 꼴. 자, 2에 x 빼기 0 더하기 3에 y 플러스 1은 0이야 라고 하면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꼴이 되겠지. 뭐 둘 다 가능해. 같은 답인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선의 발 구하는 거야. 자, 요거 원리 확실히 기억해. 알았지? 자, 조금 긴데 이제 마지막 개념이다. 자, 이거는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딱히 뭐 중요하진 않아. 자, 이거는 원리만 바로 볼게. 원의 중심을 자, 이렇게 점 놓고 원 위에 한 점을 P라고 해봐. 그럼 내가 P와 C라는 두 점을 가지고 벡터를 구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P-C 벡터의 크기지. 크게 반지름과 같아지면은 그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이거잖아. 이거를 벡터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뭔지는 알지? 자, P라는 점은 C라는 점. 그럼 P에서
C 벡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거의 크기가 반지름과 같아진다라는 관계만 만족하면 그게 바로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별 개념 없으니까는 밑에 거 개념 플러스 하면 요거 잘 읽어봐. 별 개념 아니니까 읽어봐. 자, 20번 그럼 문제에서 한번 직접 정리시켜 볼게. 두 점 C라는 점 그 다음에 P라는 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스몰 c 벡터, 스몰 p 벡터라고 하고,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1번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C라는 점은 3, 마이너스라는 걸 아는데 P라는 점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를 x, y라고 놔볼게. 그럼 벡터, 똑같은 벡터를 예를 들어서 A 벡터 내적 A 벡터라고 하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게 곧 10이 된다라는 조건이라고 본다면, 자, 여기는 P-C 벡터야. 위치 벡터니까 P에서 C를 바로 빼면 되겠지? 그러면은 X-3, Y 플러스 2 얘가 바로 P-C 벡터가 되는 거고, 이거의 내적 똑같은 거니까 이거의 크기의 제곱꼴이라고 봐서 결과적으로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가 크기지. 루트가 벡터의 크기야. 근데 그거를 제곱한 값이 결국 10이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얘가 뭐야? 중심이 3, 마이너스 2, 반지름이 10인 원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되니? 물론 이거는 그냥 고1 때 배웠던 걸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 때문에 연습하는 거야. 자, 따라서 어쨌든 1번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중심이 3,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반지름이 10인 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해되지? 요점 제곱은 없는 거네. 왜? 요 자체가 이미 크기의 제곱인 거니까 크기의 제곱에서 루트까지 사라진 상태가 그냥 10이 되는 거니까. 자, 뭔지 알겠지? 요게 첫 번째 개념이야. 그럼 두 번째 봐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 4,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이건 그럼 이제 개념 보자. 어떤 지금 요렇게 원이야. 원의 중심이 얼마? 3, 마이너스 2인 건 알았어. 근데 이 원 위에 4,1이란 점이 있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질문이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니까는, 자, 첫째, 이 중심점과 이 점을 가지고 벡터 하나 만들 수 있지. 자, 이 벡터 만드는 거는 그냥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여기를 빼든 여기를 빼면 상관없어. 그냥 여기를 빼서 4 빼기 3, 1 빼기 2에서 3라고 해서, 자, 요 검정 직선의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파란 직선 입장에서는 요 검정계 법선 벡터가 되겠지? 따라서 법선 벡터가 1,3이고 4,1이란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봐서, 자, 1에 x-4, 3에 y-1은 0이야 라고 세우면 되겠지. 자, 이렇게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구하면 되는 거지. 자, 뭔지 알겠지? 자, 근데 여기는 어차피 고1 때 배웠던 원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딱히 중요하진 않고, 자, 요 표현만 x, y의 자취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구해서 원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자. 자, 이해됐지?